여러분들은 모니터를 고르실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나요? 모니터를 고르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상도, 주사율, 밝기, 명암비 등등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중점으로 모니터를 고르시는 분들이 많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상도에 집착 아닌 집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2022년 현재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옵션은 4K 60Hz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LG UN650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고 꽤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도 크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모니터 한 개를 더 구입해서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한 느낌이나 모니터 사이에 베젤이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차라리 와이드 모니터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WUHD, 즉 와이드한 4K 해상도를 지원하면서도 화면의 크기를 말했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LG전자에 있는 40WP95C 모델과 제가 구입한 델사의 4021QW 모델이었죠. 처음에는 LG 제품을 주문했지만 재고가 없다기에 어쩔 수 없이 델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WUHD라는 꽤나 큰 해상도를 가진 이 제품은 참으로 시원시원한 화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러웠지만 209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이 꽤 많아서 결과적으로 매우 불만족스러운 제품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그리고 2022년 현재 WUHD 모니터의 구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델 4021QW입니다. 이 제품을 처음 받아보고 언박싱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특징은 이 제품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큰 모니터를 사용하게 될 줄 몰랐는데 가로 길이만 90cm가 넘고 세로 길이도 40cm가 넘는 워낙 큰 제품이다 보니 무게 또한 9.5kg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모니터 무게만 9.5kg이며 스탠드를 포함하면 15kg 정도가 나갈 것으로 보여요. 제품 상단에는 열 배출을 위한 통풍구가 보이고 약간의 커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브드 모니터를 정말 싫어하는데 와이드 모니터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모니터를 사용할 때 와이드 모니터는 고개를 많이 돌려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커브가 있는 게 양쪽 사이드 화면에 왜곡도 없고 훨씬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면에서 바라보면 휘어있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 정도이고 오히려 편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휘어있는 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니터 스탠드가 저는 꽤 마음에 든 부분이었는데 이 스탠드도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아무래도 모니터 자체가 무겁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게가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제품이 들고 다니는 제품도 아니고 모니터 자체에 무게가 있다 보니 오히려 스탠드의 무게가 나가더라도 모니터를 꽉 잡아줄 수 있는 견고함을 챙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모니터를 위아래로 높이 조절을 하거나 모니터의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 또한 가능하고 결정적으로 스탠드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모니터 암을 사용할 생각이었지만요. 제품 후면에는 각종 입출력 포트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HDMI 2.0 포트 2개, DP 1.4 포트 1개,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C타입 단자가 1개 있으며 그 외에 USB 3.0을 지원하는 포트들과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포트들이 꽤 빵빵하고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HDMI 단자의 버전이었죠. 이 제품에서 지원하는 HDMI 단자의 버전은 2.0입니다. 2.0은 4K 해상도에서 60Hz를 지원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도대체 왜 2.1이 아닌 2.0을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HDMI 버전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HDMI 2.0은 4K 해상도에서 60Hz를 지원하며 그 이상의 해상도로 가게 되면 30Hz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 2.1은 4K에서 120Hz까지 지원을 하고 4K보다 큰 해상도에서도 60Hz를 지원해요. 물론 HDMI 2.0에서도 2.0A가 있고 2.0B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패스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HDMI 버전별 주사율 지원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에 사용하는 주사율은 60Hz입니다. 가장 스탠다드하고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사율이 60Hz예요. 30Hz는 사용은 가능한데 화면이 너무 심하게 끊긴다고 느끼실 겁니다. 30Hz와 60Hz는 눈에 띄는 차이가 존재해요. 144Hz나 120Hz가 부드러움을 위한 옵션의 개념이라면 60Hz는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최소한의 주사율이에요. 이 제품의 해상도는 5120 곱하기 2160의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4K 해상도인 3840 곱하기 2160보다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HDMI 2.0으로는 와이드 4K 해상도에서
60Hz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DP 포트로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HDMI를 2개나 넣어준 걸 보면 HDMI 단자를 주력으로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듯한데 그럼 왜 2.1이 아닌 2.0을 넣어준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 30Hz로 사용하면 되지 라고 말한다면 정말 머리 한 대 쥐어 박아야 한다.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WUHD 해상도에서 60Hz를 사용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부분은 꽤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플스5는 DP 단자 자체가 없어서 무조건 HDMI를 써야 하는데 이런 경우엔 방법이 아예 없어요. 다만 이런 단점은 LG의 40WP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LG 모델도 HDMI 버전이 2.0이기 때문에 HDMI로 WUHD 60Hz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1이 아닌 2.0을 넣어서 얼마만큼의 원가 절감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선을 좀 많이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DP 포트로는 데스크탑에 연결하여 사용을 했고 플스5는 HDMI로 연결하여 일반 4K 60Hz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데이지 체인의 미지원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는 크게 단점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모니터를 한 개만 쓰기 위해 구입한 제품이니까요. 다만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서도 데이지 체인을 사용하고픈 유저들이 있다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부분 중 한 개입니다. 근데 솔직히 200만원이 넘는 제품에 데이지 체인이 없다는 건 좀 그렇긴 해요. 참고로 LG 40WP는 데이지 체인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좋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치명적인 단점이 꽤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HDMI 단자는 2.0을 넣어준 순간 거의 무쓸모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품이 지원하는 최고 해상도에서 최고 주사율로 사용을 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인데 DP 포트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니면 DP 포트 한 개를 더 넣어줬어야 한다고 봐요. 다만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C타입 단자는 꽤 편했는데요. 썬더볼트 단자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클램쉘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충전 속도도 90W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특히나 와이드 모니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편의성이라는 부분에서 클램쉘 모드가 굉장히 편했는데요. 과연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와이드 모니터는 사실 호불호가 꽤 갈리는 영역입니다. 작업이나 게임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21:9 비율을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도 매우 길다란 타임라인을 가지는 부분이나 2개 이상의 창을 띄워놔도 꽤나 큰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작업 편의성이라는 부분에서 너무나 편리했어요. 특히나 듀얼 모니터와는 달리 화면 가운데 베젤이나 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 말고는 장점이 없다는 거예요. 40인치 크기의 21:9 비율과 5120 곱하기 2160 해상도를 지원하는 WUHD 해상도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제외한다면 그 외의 부분에서는 보급형 모니터 수준의 스펙을 보여줍니다. 밝기, 명암비, 응답 속도 등등 매우 많은 부분에서요. 특히나 저는 밝기 부분이 많이 거슬렸는데 일반적인 웹서핑을 하는 경우엔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영상을 편집 및 보정하거나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는 부분에는 300니트라는 밝기가 꽤 거슬린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어두운 부분에서는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만약 제가 5-60만원짜리 제품을 리뷰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품은 이런 지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2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이고 애초에 델에서 홍보한 부분들을 보면 작업용 모니터에 초점을 맞추고 홍보를 해왔거든요. 40인치 크기의 높은 해상도와 와이드 모니터이기 때문에 안에 패널 자체의 스펙까지 좋길 바란다면 그건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패널 자체의 스펙이 평범한 편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입력 단자들이나 데이지 체인과 같은 기능적인 부분들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데 이것도 안 해줬어요. 심지어 HDR도 지원을 안 해줍니다. 물론 밝기가 낮아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나마 지원해주는 것들이 반사를 줄여주는 안티 글레어 처리나 10비트 색 영역, 플리커 프리 100% 정도가 있는데 저의 이 불만을 잠재워주기는 부족했습니다. 애플에서 이번에 공개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까진 아니더라도 밝기가 100니트 정도만 밝게 해주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게임, 영상 편집, 영상 시청과 같은 대부분의 작업이나 컨텐츠 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원시원한 화면을 제공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딱히 와닿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과의 밝기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제가 맥북으로 작업을 할 때와 클램쉘 모드로 사용을 할 때 그 밝기가 너무 다르니까 보정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맥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적절한 밝기였던 게 델 모니터에서는 어둡게 보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앞에 말씀드린 안티 글레어나 플리커 프리는
바디는 제대로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반사도 이 정도면 잘 막아준다는 생각이 들고 플리커플이 역시 크게 이상은 없었습니다. 빗샘이나 멍도 거의 없었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괜찮았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화면에 이렇게 큰 해상도에 이렇게 많은 포트를 넣어줬는데 무슨 패널 스펙까지 바라냐고요. 그치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최소한의 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A라는 장점을 극대화했다고 B가 상식 이하의 수준이 되는 것이 정당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니터는 세계 최초의 40인치 와이드 4K 모니터입니다. 즉 1세대란 얘기예요. 물론 LG 모델은 올해 출시가 되기는 했는데 발표 자체는 작년에 해서 사실상 두 모델 모두 1세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아니었어요.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고 다음 세대에서 입출력 포트나 화면 밝기가 개선이 되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구매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굳이 구매를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LG의 40WP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노 IPS 패널, HDR 지원, 썬더볼트 4 지원, 데이지 체인 지원, 자동 밝기 조절 지원 등등 잘 살펴보면 LG 모델이 델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앞서는 상위 호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델이 더 좋은 건 AS가 3년이라는 것 정도와 전력 사용량이 절반 정도라는 것 정도,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제품 하나로 델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좋은 제품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자제품 분야에 있어서 1세대는 거른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매우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입니다. 거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아비백!